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요즘 핫한 아크 인베스트 대표인 캐시우드는 정기적으로 인더노우 위드 캐시우드라는 코너를 통해 각종 이슈들을 정리하고 아크가 주목하는 혁신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1월 9일에 업로드된 에피소드 11에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캐시우드는 이 정도로 유동성이 좋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고 향후 통화 정책을 가늠할 수 있죠. 인플레에 대한 캐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M2 추이를 언급했습니다. M2는 통화 지표 중 하나로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죠.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증가율이 가팔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학자보다 실물 경제를 더 잘 예측해 닥터 코퍼라는 별명이 있는 구리의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엄청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M2와 비슷한 추세죠? 유동성 확대가 원자재 시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입니다. 원유, 곡물, 금속 등 대부분의 원자재는 달러로 거래되죠. 따라서 달러 약세는 원자재 시장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우드는 2021년 S&P 500 주당 평균 어닝이 2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V자형으로 회복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경기 순환주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의 증대와 V자형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 연준 부총재인 빌 더들리는 지난달 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공급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 수요가 증가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올 2021년에 지금껏 억눌린 수요가 폭발해서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비싸게 팔 유인이 생기게 되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심리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면 구매 여력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인플레가 오고 있다고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캐시우드 또한 영상에서 같은 생각을 밝혔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혁신 기업들의 혁신으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공급이 폭발적인 수요를 맞춰나갈 것이다 라고도 봤는데요. 다만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캐시우드가 주목하는 5가지 파괴적 혁신 플랫폼은 블록체인, AI, 로보틱스, 에너지 스토리지, DNA 시퀀싱입니다. 그러면서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캐시우드는 최근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에 넘쳐나는 유동성, 계속되는 재정 부양,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채 금리를 잠깐 보실까요?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1%를 뚫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산 기업들을 보면 로빈후드, 스퀘어, 페이팔 등 테크 기업도 있지만 정통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언급했습니다. 1월 11일 기준 비트코인의 시총은 692 빌리언 달러, 테슬라의 시총은 834 빌리언 달러. 캐시우드는 이들이 이렇게 높은 시총을 받는 것은 그들의 빅 아이디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리 빅 아이디어이고 덧붙여 자신의 40년 투자 인생에서 이만한 비기스트 아이디어는 본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각국이 경쟁하듯 재정 부양을 하고 있죠. 캐시우드는 현재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긍정적 신호들이 많으므로
추가 재정 부양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나 정부는 재정 부양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미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산, 세금 인상 관련 법안은 하원 동의 후 상원에서 심사 및 승인하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고 상원은 50대 50 동석이지만 상원의장이 부통령이니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하한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세금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캐시우드는 지난 12월 영상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2석 중에서 한 석은 차지함으로써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것. 그래서 증세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증세 리스크가 부상했다면서 이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악재로 보고 있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캐시우드가 언급한 바이든 정부에서 수혜받을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바이든 수혜주라고 검색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캐시우드의 생각도 유수 언론에서 분석한 것과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캐시우드는 바이든이 대선 캠페인에서 밝힌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클린에너지가 좋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클린에너지 기술은 이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면서 캐시우드 본인은 이쪽에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정부는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쪽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오바마 케어 확대 또는 부활로 특히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쪽은 정부로부터 가격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죠. 저소득층도 오바마 케어에 가입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해 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오바마 케어의 지속성,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 기사에서는 바이든이 품질 좋은 제네릭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주목하며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매출의 60%를 미국에서 올리게 되며 이는 인도의 대형 제네릭 제약사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In the Know with 캐시우드 에피소드 11에서 얻은 투자 힌트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올해 S&P 500 평균 어닝 전년 대비 2배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자신의 투자 인생에서 발견한 비기스트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프라, 클린에너지, 제네릭 제약사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찐테크TV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